안녕하세요, 이디아나 존스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가까워지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느낀 한국인이 라오스 거주 시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라오스에서 단기 여행이 아닌 장기적인 생활을 하신다면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문화적 이해입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의 대다수는 40대에서 70대의 중장년층이신데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대부분 한국의 정서와 문화는 물론 자신만의 생활 방식에 이미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은 자신이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과 우리의 문화가 마치 세상의 기준이 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요. 이에 다른 문화나 다른 이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다, 뭐 저런 등의 거부감을 보이시거나 그 문화가 경제적 후진국의 것이라면 저러니 못 살지 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이해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오스를 오시게 된다면 여러 부분에서 이질감과 괴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무안입니다. 며칠간 밤이고 낮이고 커다란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떠드는 집에 조금만 조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벗뱃냥 이러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무안이잖아,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는가 본데 여긴 라오스야 이럴지도 모르고요. 즉, 이 무안은 주변의 피해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 문화를 이해 못하는 일부 외국인은 현지인과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주변에 피해를 준 쪽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벗뱃냥을 쓸 수 있는 이곳 문화는 우리에게는 적반하장으로 느껴져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점점 더 민폐라는 개념이 강해지는 최근 우리나라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채 문화적 이해심마저 부족하신 상태라면 이곳의 일부 문화에 대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만을 갖게 되어 이곳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현지인이 절대다수인 곳에 살면서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기대보다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 문화에 적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라오스뿐 아닌 전 세계 어디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외 생활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일이다 보니 대부분 생각만 할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엔 큰 결단이 필요하니까요. 그 나라에서는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집은 어떻게 구하지? 비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차나 오토바이는 어떻게 구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등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죠. 언어는 어떻게 배우지? 영어는 통할까? 영어도 다 까먹었는데. 한국인 특유의 사서 걱정까지 더해지면 더욱더 망설여지는 게 해외 생활입니다. 만약 가장 중요한 자신의 해외 생활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느 정도 결정하였다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용기로 일단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시청자님들의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면 가끔 거기에 살까 하는데 왜 비행기가 비싼가요? 밤에 도착하면 택시가 있나요? 라오스가 인터넷이 되나요? 라오스가 영어가 통하나요? 라오스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라오스 생활이 걱정됩니다. 달러를 가져가면 쓸 수 있나요? 등 사소한 것에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고민이 걱정이 아닌 그분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질문 상태를 보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구분을 못하시는 현재 질문자의 상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부분도 이전에도 언급하였지만 한국인이 라오스어를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기에 한국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 라오스어를 준비하기보다는 비교적 배우기 쉬운 영어를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라오스어는 현지에서 배우고 써가면서 익히시면 효율도 높아지니 라오스어를 못하신다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정리하자면 자신의 해외 생활의 목적과 이유 등의 부분에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맞춰 준비한다면 사소한 것은 그저 준비나 과정일 뿐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사소한 부분에서는 고민보다는 일단 부딪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문제는 해결되며 경험과 추억이라는 결과물로 남을지도 모르니까요. 라오스에서 지낸다면 만만치 않게 필요한 것이 여유와 느긋함이 아닐까 합니다. 3박 5일로 비엔티안 방비행 루앙프라방을 스치듯 여행하는 알찬 단기 여행이 아닌 장기 생활을 한다면 더욱 필요한데요. 라오스는 꽤 많은 부분에서 느리고 할 것도 부족합니다.
지역 간 이동도 부실한 인프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문화시설은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고요. 낮 시간은 너무나 뜨거워 지나가는 행인도 줄어들 정도이며 이에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게으른 나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가도 1시간 이상 대기는 기본이고 관공서의 업무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요. 바쁘고 알차게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어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을 여유있게 즐기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사실 최선인 나라입니다. 한국에서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일상의 반복과 발전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사소한 일상을 느긋하게 즐기는 슬로우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라오스는 좋은 선택이고요. 만약 이 슬로우 라이프가 지루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삶이라면 라오스는 적합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라오스 생활에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긍심입니다. 전에 지인 중 한 분이 라오스로 파견 오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시기에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구는 강남에 살고 누구는 뉴욕에 살고 파리에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지? 하시길래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세상 어디에도 설사 강남에 가더라도 뉴욕에 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요. 왜 스스로 남과 의미 없는 비교를 하며 부러워하고 자괴감에 스스로 빠지실까요?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외국에 나와서까지 남과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층이 꽤 많으신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자긍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어느덧 제가 라오스 생활을 한 지 10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낀 라오스의 현실적인 장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친절한 사람들과 미소의 나라,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닌 제가 느낀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인지 브랜드를 따지는 문화가 생겼죠.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각종 브랜드 등에 열광하고 그걸 해야만 하는 약간의 경쟁 심리도 생기고 그에 따른 위화감도 조성되고요. 제가 체감한 라오스는 거의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라오스의 몇 퍼센트의 재력가들이 주변국 쇼핑을 즐기지만 유명 브랜드 등을 착용하여 과시하는 행위 자체도 실제 생활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휴가 때 한국의 중저가 메이커를 주로 사서 입는데요. 그 정도만 입어도 여기서는 차려입는 느낌도 조금 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한 브랜드의 슬리퍼나 신발을 신어도 이 나라에선 잘 입는 축이고 또 이분들은 그걸 크게 신경 쓰는 느낌도 안 듭니다. 현지인들끼리는 아직도 그냥 동네 시장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옷을 삽니다. 한참 멋부리기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도 대부분이 그렇고요. 비엔티안에는 이제 몇 곳에 큰 쇼핑몰이 생기면서 나름의 브랜드샵도 입점하였지만 아직은 큰 효과는 없어 보이고요. 돈이 있는 소수의 상류층은 여전히 태국이나 한국, 일본으로 쇼핑을 다니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극소수로 보입니다. 브랜드 및 명품 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서 자유의 크기는 한국보다 더 큰 느낌이 납니다. 흔히 말하는 층간소음, 주차 시비, 고성방가 이런 부분 등이 거의 문제화되지 않는 곳이죠. 제가 사는 비엔티안 시내에서도 5일씩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인 사람들 때문에 통행이 제한되고 음악 소리와 노래 부르는 소리 등 엄청나게 시끄럽죠. 그런데 주변 이웃들의 불만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출동해서 조치했을 일들이지만 여기서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갑니다.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물론 이웃들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요. 자신들도 그렇게 놀면 되기도 하고요. 법밴양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피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힘들지만 그러려니 넘어간 다음 자기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암묵적인 룰이랄까요? 어느 문화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라오스는 생활 속에서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의 넓이가 좀 더 큰 느낌도 분명 있습니다. 라오스는 외국인에 대해서 꽤 호의적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는 라오스인들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이 환영합니다. 라오스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가 체험한 라오스인들은 대부분 한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K-팝을 좋아하고 한국 브랜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조금은 막연히 좋아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Please watching channel Indiana Jones. ฝากติดตามช่องอินเดียนาโจนส์เด้อ 그저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고 와서 라오스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살짝 묻어 있고요. 식당 등에서는 특별한 대접은 없지만 일반 가정집에 초대받거나 방문하게 될 시에는 꽤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기도 하지만 외국인 방문 시에는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짧은 영어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라오스 문화도 설명하고요. 영어를 모르면 동네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국말 할 줄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까지 시켜줍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영상 촬영을 위해 갑자기 카메라가 나타나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현지인들끼리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더 호의적인 느낌은 분명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 시청자는 30대에서 60대의 성인들이십니다. 라오스는 수도에서도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70년대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보기 힘들어진 봉제 공장 및 간단한 숭업업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고요.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모내기 하는 모습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 골목길마다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 옹기종기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아버지들, 소일거리로 수다를 떠는 어머니들, 비만 오면 알몸으로 뛰어나가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이곳에선 아직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도 물론 사람 사는 동네이니 범죄는 일어납니다. 최근 팬데믹 이후 경제가 힘들어져 더욱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요. 그런데 그 범죄들의 대부분은 절도입니다. 오토바이, 지갑, 가방 등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현지인들끼리는 신발, 수건, 속옷, 심지어 샴푸까지도 훔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및 강도의 비율은 비교적 적은 나라로 보입니다. 살인사건이 터지기만 해도 바로 뉴스 및 SNS에 범인의 얼굴 및 신상까지 공개가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나라 자체의 인구가 적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비교적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성도 분명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간에는 위험한 구역도 존재하겠지만 동남아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흔히 말하는 슬럼가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팁이라면 식당 등에서는 문 쪽을 피해 안쪽에 앉으시고요. 웬만한 소지품은 호주머니에 넣으시고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실 때는 더욱 조심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을 직접 겪은 적은 없습니다만 지인들의 사건을 듣고 보았기에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라오스는 아직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소비율도 높은 편이고요. 한국에 비해서 저축률이 지극히 낮고 소득 대비 소비 문화가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일은 없다라는 느낌으로 씁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다 써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주변에 빌려서 생활하다가 월급 받으면 갚고 또 다 씁니다. 월급이 200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끼 식사에 30-40불을 쓸까? 한국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남아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파고든다면 대박은 힘들어도 중소박 정도는 가능한 점도 있을 듯 보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유행을 학습하여 우리나라에 나름 성공시킨 사업 등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라오스의 문화나 소비 습관 등을 스터디한다면 가능성 있는 사업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시장 자체가 큰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등이 진출하지는 않는 구조이나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중소박을 노린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라오스는 지구상에 몇 안 남은 공산국가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공산국가라는 점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라오스는 일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임기 연장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스의 정치 및 정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으며 아예 무관심도 많습니다. 그저 정부 통제가 내려오면 나이반으로 불리는 마을이장들이 그걸 전달하고 통제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이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멀리 있는 임금님보다는 바로 코앞에 있는 사또가 더 무섭게 느껴진달까요? 그리고 주변국에 비해 라오스는 사소한 다툼이나 고성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도 정말 조용하게 처리하죠. 술집을 제외한 일반 식당에서도 꽤나 조용히 식사들을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시끄러운 쪽은 중국 분들이나 극소수의 한국 여행객들이 시끄러운 편이더군요. 단체로 지인들과 여행 오셔서 기쁜 마음을 굳이 제3자까지 들리게끔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라오스 현지인들은 조용히 그냥 웃어 넘기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에 영향을 받으신 건지는 모르나 라오스에서 생활하시는 한국 분들도 대부분 조용히 지내시고요. 평화롭고 온순한 분위기는 라오스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에 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방비행과 루앙프라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르페디엠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요.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순간을 잡아라 등의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1989년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작고한 로빈 윌리엄스의 명대사였고요. 저도 이 영화를 꽤 감동적으로 보았던 만큼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와닿지 않고 막연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던 그게 20여 년이 지난 후 의회의 장소인 라오스에서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에서 그 표현이 다시 떠올랐을까요? 바로 라오스인들의 생활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서였습니다. 비얼라오 한 병 놓고 별 안주도 없이 도란도란 떠들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 물고기를 3마리밖에 잡지 못해도 웃고 넘어가는 어부의 모습, 당장 눈앞에 있는 맥주 한 잔은 내일 아침 뭐 먹지? 라는 쓸데없는 고민을 털어내주기도 하고요. 이 순간을 즐겨라. 이것은 또 다른 해석으로 오늘 걱정은 오늘, 내일 걱정은 내일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을 지금 하는 게 불행의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보니 참으로 고민, 걱정 많이 하고 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유비무환이라는 말로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대비 안 하면 고생하고 실패한다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틀어 박혔거든요. 무언가를 목표로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뤄냈을 때 성취감으로 행복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막상 뭔가를 이뤄냈을 때 생각보다 허탈감이 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다음 목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압박도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고작 이 정도에 만족할 건가? 어서 빨리 더 높은 대단한 목표를 잡아야 해. 언제인가부터 고착된 성과 위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해보셨을 듯 합니다. 분명 빠른 속도의 발전을 가질 수 있지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격하게 이야기하면 사회를 발전시키는 부품 중 하나가 되는 걸 목표로 사는 삶이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나이 들면 스스로가 쓸모없다 생각하며 늙으면 죽어야 한다, 나는 사회에 없어도 되는 존재야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유발하기도 하죠. 아직 라오스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중 일부는 도대체 저렇게 낙후된 곳에 왜 사냐? 뭐 보고 배울 게 있을까? 저런 곳에 오래 있으면 도태될 거야. 저러니 못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빈국 라오스에서 제가 배운 건 그렇게 아등바등 전전긍긍하며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건 중요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시간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지금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미래에 운 좋게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만족감과 성취감 역시 제대로 느낄 수 없을 듯 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 평생 있고 안주하며 게으름을 피우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즐겨보시죠. 이디아나 영상을 보니 즐겁네, 이렇게 해요. 지금 당장은 미래의 걱정은 잠시 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이 홀가분해지고 현실적으로 조금은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 어떤 라오스인도 저에게 그것을 말로 설명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만 전 그들에게 그렇게 배우고 느꼈습니다. 라오스어 표현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했던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롱벙건입니다. 우리 말로는 일단 들이대, 시도해보고 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싫어했던 이유는 직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자기들끼리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저를 부르면서 대뜸 휴가 가도 돼요? 집에 갔다 오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없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휴가 다녀온 걸 기억하는 저로서는 버다이 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라면서 킥킥대죠. 그때 돌아서는 제 등 뒤에 롱벙건 꺼다이 라는 말이 들리더군요. 처음엔 뜻을 몰라서 넘어갔다가 저도 내공이 쌓이면서 말 뜻을 알게 되었죠. 들이대고 보는 거지 뭐, 이런 뜻이라는 걸요. 심각하게 부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이댑니다. 또 본인이 직접 하기보단 비교적 총애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 부탁해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절의 경험을 몇 번 하면 그때부턴 사촌들이 막 결혼을 하고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보니 이 표현이 조금은 결이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깨달았는데요. 라오스인들에게 어떤 부탁이나 지시를 했을 때 그 요청을 듣고 가능하다면 다이 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일 땐 롱벙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일단 해보고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이거나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단 고민 없이 부딪혀보는 모습이랄까요? 누군가는 신중하지 못하다, 준비 없이 하면 실패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배운 건 그냥 부딪혀보고 일단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준비만 열심히 하다가 힘 빠져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면 실패가 두려워 도전 자체를 못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의 롱벙건은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정말 겁없이 그냥 시작했거든요. 일부 주변 분들은 네가 왜? 이러시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 다시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영상들을 그때는 잘했다고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찐 구독자님들과 애청자님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셔서 정말 롱벙건 하길 잘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공적인 일을 맡았을 땐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개인의 일에서는 한 번쯤은 롱벙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저는 라오스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SNS에 자신을 뽐내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팔로우하고 열광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을 그저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그들로부터 영향을 꽤 받게 됩니다. 선한 영향으로 발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큰 의미 없는 소비를 유도하여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못했을 때 오는 자괴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도 다름을 인정하기보단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과 그에 따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본인의 심리가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거리를 걷거나 집 앞 편의점을 가고 아파서 병원을 가면서도 옷차림에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가오, 나이가 들면 체면을 버리고 살기란 쉽지 않은 사회죠. 반면 제가 느낀 라오스는 시선의식이 비교적 적습니다. 경쟁하듯 무언가를 따라해야 하는 유행도 쉽게 보이지 않고요. 없지는 않겠지만 한국만큼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었고요. 아직까진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명품이나 브랜드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수도 한복판에서도 복장은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 돋보이기 위해 차려입은 사람에겐 관심과 칭찬을 주지만 비교적 차려입지 못한 사람에게 차별이나 무시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고요. 제가 패션에 큰 관심이 없어서 더욱 그렇겠지만 유행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런 디자인을 입는 게 유행이라면서 따라 입고 유행이 지나면 그 옷은 옷장 속 깊이 들어가거나 폐기 처분이 되기도 하는 점은 비효율적이란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남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문화는 라오스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초면에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결혼은 했는지, 고향이 어디인지까지 묻고 나아가 아버지 뭐 하시는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까지 묻는 분들은 라오스에선 본 적도 없고요. 타인에게 불필요한 간섭이나 시선은 버리고 본인 역시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게 어쩌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개인적으로 라오스에서 배운 세 번째였습니다. 이 역시 라오스의 누군가가 직접 가르쳐 준 것은 아니고요. 그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느낀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라오스라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여행, 거주, 사업, 은퇴 이민, 새로운 출발, 그리고 꼭 라오스만이 아닌 동남아, 나아가 세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해 많이 부족하지만 10년간 제가 느낀 라오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를 여행으로 올 때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라오스인들과 일이나 생활을 같이 해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제가 느낀 라오스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이타심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의미인 우리, 공동체, 함께 이런 개념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도 국가의 발전, 위상, 애국심 이런 것보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빈국 라오스도 이제 꽤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에 출퇴근 및 점심시간은 물론 그 외의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통체증은 운전교육의 부족과 더불어 자신의 일을 위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와 끼어들기, 꼬리 물기, 뒷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운전 습관 등 전체의 흐름과 조화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와 나아가 이기주의가 원인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위해 앞차와의 거리 유지를 위한 속도는 잘 안 지키고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뒷차가 기다리건 말건 길을 막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는 라오스의 문화 특징 중 하나인 법벤양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좋게 생각하면 사소한 피해 정도는 서로 눈 감아주고 양보해준다고 생각하며 마찰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 사소한 일들이 너도 나도 하게 되고 쌓이게 되면 국가 전체의 발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눈에는 살짝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역시 우리 문화와 다른 것뿐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라오스의 문화 특징이기도 하고요. 전체나 우리의 발전, 남의 작은 피해보다는 내 만족이 우선시되는 이곳 문화를 아신다면 이는 라오스를 이해하시는 첫걸음이 되실 듯합니다. 최빈국인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참 열악한 나라입니다. 이에 국민의 대부분은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저품질의 물품들을 쓰고 생활하고 있죠. 또한 대부분이 브랜드에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어찌 보면 참으로 편안한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라오스는 소비 문화가 없을까요? 라오스는 결혼식, 장례식, 분반, 지역축제 등 경제 수준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행사를 성대하게 또 자주 합니다. 또한 라오스에는 힘든 사람만 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부 영상들과는 다르게 꽤 많은 상류층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 상위 10%의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부유한 여건에 따른 나름의 큰 소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천년을 간다는 마이두라는 나무를 써야 하고 물은 에비앙만을 마셔야 하며 수억 이상의 차를 여러 대씩 소유하는 건 기본 수준이고요. 선진국들의 재벌급에 비교할 순 없지만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선 헉소리 날 정도의 부자들도 있습니다. 옆 나라의 쇼핑몰에서는 라오스의 큰손들을 위한 명품 브랜드관이 존재할 정도이고요. 또한 중산층 이상으로는 한국 및 일본 물품에 대해서 그 품질을 알고 비싸지만 좋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라 전체의 인구 및 시장이 작아서 대기업이 진출해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대박보다는 중박을 노리는 소규모의 기업 및 개인 사업가들에겐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라오스는 인구도 적고 돈 없는 나라라는 인식만을 가져오셨다면 라오스의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고부가 가치 아이템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도 해볼만 하고요. 과거 일본의 산업 및 유행을 학습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성공한 사업들이 있듯이 태국 및 베트남 등의 트렌드를 스터디하여 라오스에 접목시키는 것 역시 방법 중 하나일 테고요. 단 라오스는 라오스일 뿐 그들과는 또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 그 유행을 맹신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는 아직 젊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여전히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죠. 이는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 소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소득 대비 소비가 꽤 크다는 거죠. 제가 느낀 라오스는 미래에 대한 대비 및 걱정보다는 현재의 만족이 더 중요한 소비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저축을 잘 하지 않는 문화로 인한 단순 지출도 많은 모습이고요. 오늘의 행복을 즐기는 문화이기에 지금 구매할 방법이 있다면 큰 고려 없는 충동적인 구입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다른 나라의 저소득층에서 발생되는 소비 습관과도 유사한 모습이고요.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조금 비싼 물품보다는 당장 예쁘고 조금 저렴한 물건에 소비가 쉽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를 와보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보기엔 라오스라는 나라의 특징을 참 잘 표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뭔가를 체계적이고 정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입니다. 라오스에서 만든 절차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룰에 따라 하는데도 말이죠. 또한 법, 국제적인 상식 및 라오스의 규정에도 금지하는 일들이 반대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꼭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는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일명 키맨을 찾아내는 게 필수라는 점도 시사합니다. 키맨으로 일이 진행되는 사회라는 것은 법, 규율, 규정보다 인맥과 로비 등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는 일명 후짝간으로 불리는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의 차이가 큰 라오스 사회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절차대로 정석으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며 결과가 마치 꽉 잠긴 금고 같다면 이 키맨은 그걸 손쉽게 열어주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키맨을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키맨을 움직일 수 있는 중개인 및 브로커 또는 친인척과 접촉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라오스만의 특징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만약 라오스에 한국의 아이템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을 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한식당을 아이템으로 잡았을 때 이 아이템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현지화인데요. 한식을 한국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한국인이 직접 조리한다면 이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극찬을 받는 식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느끼는 제대로 된 고향의 맛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장사가 됩니다. 가격과 맛이 대다수의 현지인에게는 생소하기에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반면 대다수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 맛과 가격을 현지화한다면 아마 한국인 손님들은 적을지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현지인 손님들이 방문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화까지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길이 더 좋고 성공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입적 측면만을 따진다면 어느 시장을 노리는 것이 더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인에게 환영받는 한식당은 현지인에게는 외면을, 현지인에게 환영받는 식당은 한국인에게는 좀 외면받는 모습도 있지만요. 라오스에서 한국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도한다면 아이템의 정체성을 고집하기보다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더불어
현지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가격 조정 및 현지화 전략은 선택보다는 필수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중년운, 말년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초년운은 자신의 능력과 책임에 의하기보다는 대부분 부모의 운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것이 또 쭉 유지되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죠. 반면 중년 이후의 운은 여러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탄탄하며 또 이 운은 말년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사람이 사는 곳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곳 라오스에서 중년 이후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젊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큰 에너지는 여러 부분의 사업과 일에서도 큰 원동력이 되기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항상 젊은 인재들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세상의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에 이 넘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더디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이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처럼 경험이 있고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의 도전정신과 신선한 아이디어에 인생의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경륜이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가히 폭발적이지 않을까요? 나도 그걸 알지. 근데 젊은이들이 안 껴주지. 나는 40대인데 벌써 꼰대 소리 들어요. 애들이 절대 안 놀아주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성세대가 꼰대가 아니듯이 모든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걸어온 길, 그들의 노하우와 지식, 경험 등도 배우고 현재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도 기성세대의 자본력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표현하는 안물안궁이 있습니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기 딴에는 친해지려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과거의 자랑스러운 추억과 경험을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물어보더라도 기왕이면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신다면 젊은이들이 다시 물어보기도 수월해지면서 서로가 더욱 가까워질 듯 하고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무시하며 말을 끊고 알려주겠다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신다면 일방적인 소통으로 끝나기에 부디 젊은이들의 말도 경청해주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라오스에서는 젊은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고 나이를 심하게 따지지 않는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까지 있기에 더욱 그렇고요. 언어적인 부분과 라오스의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이해하신다면 라오스의 젊은이들과의 소통과 조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인 젊은이들과의 소통과 조화는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또 나아가 그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돼주신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며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인기가 사그라들었듯이 과거에 대단했던 것이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또 그 자리를 새로운 것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편하고 좋게 느껴집니다. 더 개선되고 더 편해지고 더 빨라졌다는 새로운 것들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게 다가오기에 새로운 것이 그만 생겼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이미 지금까지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편한데 왜 굳이 이걸 머리 아프게 또 공부해야 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가는 세월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 없듯이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한다면 결국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나날이 떨어지며 어떠한 부분에서는 결국 뒤처지는 모습도 보일지도 모르고요.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왜 이러지?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은 왜 그렇게 줄여?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군. 이런 말만 되풀이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복잡화되고 변화하는 세상의 것들을 과거의 기억과 정보만으로 판단하기에 현 시점과는 괴리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변화하는 세상에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성공적인 중년 및 말년 생활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컴퓨터, 휴대폰, SNS, 외국어 등이 당장은 어려워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투자한다면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점차 사라지며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네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해외 생활에서도 나라가 바뀐 만큼 한국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에도 적응을 하시면서 스스로도 변화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후진국의 시스템과 문화가 현재 자신의 눈으로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배우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환경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다가오려는 운을 스스로 멀리 떠나보낼지도 모르니까요. 100세 시대가 된 요즘 세상에는 인생도 삼모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1모작을 잘했다고 이 3모작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1모작을 망쳤다고 이 3모작을 잘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100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60은 이제 노인축에도 끼지도 못하고 70도 노인이라 부르지 않는 세상이고요. 이렇게 길어진 인생에 중요해지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자극과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는 즉 평정심이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외하는 외부의 자극에 동요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편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발전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닌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는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람은 대다수가 이 외부의 자극에 감정이 발생되고 또 휘둘리기 마련이라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감정에 휘둘리게 된 이후의 행동에서는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결과와 후회를 남긴 듯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는 스스로는 물론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길어지는 인생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평정심을 지키면서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다면 나쁜 결과보다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기에 말년의 생활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고요.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해외에 나와 있어도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느낌입니다. 독서를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자신이 이해한 것들끼리 서로 연결시키고 분류하는 안목을 갖게 만들어주는데요. 책이라는 것을 공들여 쓰기 위해 작가가 얼마나 많은 연구와 생각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만들었기에 정말 손쉽게 알찬 정보를 다양하게 간접 경험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니 독서를 통해 나를 알고 세상을 이해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말년의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독서는 종이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전자책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 책이 무거워서 못 가져간다라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여 이미 벌어진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왜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못했나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그 결과로서 깨달은 것들을 값진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라도 남는 게 있으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이 나이 들수록 많아지고 사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뇌가 노화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은 수명은 줄어들고 이뤄낸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과거에 시도해 볼 걸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도 가득하고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분명 어떠한 형태로든 기회는 찾아올 것이고 젊은 에너지와 함께 시대에 발맞추어 준비하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그 기회를 잘 파악한다면 그것이 말년운을 제대로 맞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 종 모양을 클릭하셔서 전체 설정으로 해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